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는데요. 오늘 아침 신문 보신 분들 방송에도 나왔는데요. 육군에서 전차 조종소로 근무해온 기억 하사가 성이 기억 씨로 돼 있네요. 휴가를 내고 외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여성이 된 거죠. 돌아와서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고 싶다. 뭐 이런 걸 했다고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 군인이 부사관이 돼서 입대해서 군대 생활을 하다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뭐 본인의 성 전체성 문제라든지 또는 뭐 기타 등등이 많을 텐데 어쨌든 그런 사연이 있어가지고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다음에 여군으로 계속 군복무를 하고 싶다. 이거를 이제 임태훈 씨는 군인 인권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달라는 게 임태훈 씨의 의지 같은데 군에서는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뭐 받아줄지 말지 받아주지 않으면 전역을 시킨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모든 국가기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주권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한테 있는데 그런 국민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국민을 보호받고 보호해주고 국민을 위해 서빙하는 기관들이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서브하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기관은 일반적인 정부기관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건 군경으로 보시면 거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보호 임무와 우리를 케어해 주는 임무를 하는 사람들 역시 국민입니다. 그분들도 나와 똑같은 국민입니다. 자, 이렇게 충돌할 경우에 나라는 국민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국민이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군인으로 가가지고 군인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합니다. 그러다 희생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예를 주는 거죠. 근데 그분도 결국 우리 국민인데 국민이 국민을 보호하다 죽습니다. 그게 국민국가의 특징입니다. 제가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통령은 잠시 국민을 대표해서 5년 정도, 국회의원은 4년 정도 위임받은 권력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인사권을 전유물로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대한 대통령이든 무능한 대통령이든 똑같습니다. 무능한 대통령일수록 인사권은 제대로 써야 됩니다. 못 쓰면 나라가 망하니까. 그 인사권을 써서 국민을 잘해달라고 한 거지 국가를 망치라고 주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군에 간 국민하고 군으로부터 보호받는 국민 중에서 누가 우선을 하느냐? 저는 일반 국민이 우선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에 간 국민은 군 본연의 임무를 잘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군인은 전차를 다뤘다고 하니까 뭐 전차 부사관으로 갔겠죠. 그 임무를 하는 게 우선이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 여군으로 이제 바꿔달라 하는 건 그건 그분의 이제 인권 문제가 되는데 글쎄요.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까지인가 피우진 보훈처장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전 보훈처장이지만 피우진 처장이 여군이었거든요. 여군 장교로 가가지고 헬기 조종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영관 장교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근데 군대에서는 그분도 직업인으로서 생계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일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다 중요하지만 국가에서는
국가가 필요한 건 조종사이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전역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 그분이 거기에 반발해서 상당히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전역을 하셨다가 세월이 지나가지고 보훈처장으로 복귀하셔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보수 세력들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충돌이 있었던 건 잘 아실 겁니다. 자, 저는 이 기억 하사를 대한민국 군에서 대한민국에 고용을 했던 거는 이러이러한 필요성에 있어서 국민 중에 한 사람을 썼던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걸 수행할 수가 없게 됐다고 할 경우에 그분이 직업을 이어가는 문제하고 인권 문제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저는 국민 보호가 우선한다고 봅니다. 물론 저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군 인권센터라는 게 NGO, 우리는 NGO, 뭐 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 기구 그러는데 비정부 기구라 그러면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말아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 비정부 기구 중에서는 지원금을 받는 정부한테 지원금 받으면 그건 정부 기구에 가까운 거지. 친정부 기구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일본은 NPO라 그럽니다. Non-Profit Organization. 즉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조직이죠. 그리고 진짜로 정부로부터 일체의 지원금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NPO가 많지 않아요. 우리는 정부 지원금이 많아서인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정부가 하는 일에 개입해서 감나라 배나라 떠들고 있거든요. 이게 시민민주주의라는 이유로. 시민민주주의는 스스로 해야 되는데 정부 돈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군인권센터를 만든 건 좋습니다. 근데 군인권센터가 군대 안에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인권 침해가 있었다. 예를 들어 군에서 군 조직을 운영하는데 뭐 구타가 있었다든지 이런 건 좋은데 군의 본질을 건드는 것까지 인권으로 간다면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군은 본연의 임무를 하고 거기에 맞지 않은 거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때는 인권이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태훈 소장은 그분 스스로가 군대를 안 가신 분이죠. 안 간 이유는 비슷한 문제 때문에 안 갔습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이분은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군 복무를 거부를 해서 안 갔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떤 형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에서 상당히 애착이 가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대한민국 군대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게 나왔을 때 물론 기자들은 토픽감이 되기 때문에 기사로 다룰 수는 있어요. 근데 기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흥미로운 것도 보도해야죠. 그건 좋지만 그리고 또 잘 모를 때는 양쪽 의견을 공평하게 보도해야 되죠. 그러나 명백하게 어떻게 판단이 되는 거는 아니다라 또는 맞다라고 이렇게 해줘야죠. 그걸 안 하고 계속 하게 되면은 혼란만 부추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커진 문제가 매우 많거든요. 나중에 국민들이 선택해서 그러면 또 41대 49대 51 싸움으로 굉장히 혼란을 치르고 결정하게 되고 결정한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데 저는 요즘 뭐 방송사에서 보게 되면 탐사보도팀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탐사보도팀들이 제대로 운영돼야 되죠. 딱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요즘 보게 되면 어떤 이념에 치우친 탐사보도팀들이 많아갖고 특히 방송사에서 저건 아니다. 진실을 추적하는 걸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엄정한 게 있어야죠. 그리고 그 각 회사에 논설위원급들 되는 분들이 명확한 판단을 해줘야죠. 내가 국민으로서 요구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거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군대에 있어주기를 원하는 거고 아닌 사람은 아니기를 원하는 거고 대한민국 군대를 지키는 거는요. 대한민국 지키는 임무는 요즘은 뭐 여군들도 제법 하지만 역시 남자 군인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격전을 누리는 자리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여군들은 이 뭐 정보병과라든지 또는 뭐 비전투병과, 전투병과에서 상당히 제한된 병과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전차 조종수 역할을 한다 어렵죠.
그리고 이분이 거꾸로 여군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과연 여군 사회에서 이분을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거꾸로 우리 군도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분이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에 의해서 그런 수술을 받는 게 선택이듯이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 군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됩니다. 군 인권센터의 주장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닙니다. 이러한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히려 탐사 보도의 전형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자들도 흥미 위주로 쓰는 건 좋은데 분명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막 내 걸 요구하고 뭐 이게 아니라 케네디가 얘기했잖아요.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도 있지만 국민도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라 그랬습니다. 우린 너무 요구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사회도 상당히 민주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게 되면은 한국 사회가 다운됩니다. 제가 젊은 기자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노숙자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진심인지 아닌지 해보기 위해서 가서 취재해 보라 그러는 경우 몇 번 있었어요. 직접 가서 몸으로 부대껴 보라고. 그거 한 번 같아서 쓰긴 씁니다. 두 번째 또 가라 그러면 안 갈라 그래요. 이념적으로 그분들을 지지했던 거지 자기 본심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 친구가 얘기한 말은 진심이 아니었던 거죠. 저는 우리 NGO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진짜 그분들을 위해 도우려면 마더 테레사처럼 해야 되죠. 근데 뭐 글 쓸 때만 이렇게 탁 해놓고 실제로 자기 행동할 땐 빠지고 이게 이중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그 노숙자를 돕는다 이렇게 하려면 진짜 헌신적으로 글로 가든지 아니면 기자로서 돕겠다 그러면 뭐 노숙자들은 문제 없나요? 문제 있다는 지적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안 하고 왜 이분들을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정부 비판하는 식으로 쓰게 되면 맨날 비판만 하는 기자가 됩니다. 남탓만 하는 기자가 됩니다. 우리 문제는 남의 문제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언론의 문제거든요. 이번에 그 성전환한 하사의 문제를 여러 신문들이 다뤘습니다. 다뤘는데 저는 얼핏 보면서 이게 토픽감이 된다. 두 번째, 유체 이탈 합법으로 기자들이 썼구나. 문제의식이 없구나. 셋째, 이걸 만약에 정부에서 군에서 거부하게 되면 군을 비판하겠구나. 원칙이 없구나. 이런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한국이 쉽게 혼란에 빠지고 정작 본질에 들어가면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을 때 한국 언론들이 이렇게 크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연구소장, 인권소장은 어떤 사람이지? 딱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문제지? 군이 본연의 임무가 뭐지? 이게 무슨 뭐 직장이야? 군은 성스러운 직업 아니야? 이런 기준을 세운다면은 이렇게 큰 기사로 나갈 수가 없는 기사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오늘 방송으로 꺼낸 거는 뭐 할 것도 많습니다. 지금 뭐 검사하고 경찰하고 싸우는 문제 많은데 하나하나 우리 사회에서 원칙이 흔들리면요. 본질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뭐 저랑 생각이 다른 분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의견을 딱 제시해가지고 또 반론이 나오고 할 때 거기서 검증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군은 군의 본연의 임무로 가야 된다. 피우진 조종사가 퇴역할 때는 그분이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군에서는요 장군이나 모두 계급이 높아서 정기 건강검진에서 몸에 이상이 있으면 전역시킵니다. 건강한 사람들만 있어야 되거든요. 몸에 장애가 있어도 퇴역시킵니다. 옛날에 그 목함질의 사건으로 이렇게 다리를 잃었던 그 하사도 전역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군인입니다. 인권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인권은 보훈처에서 할 수 있는 거지 현역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헷갈리면은 대한민국은 바로 서기 어렵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